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어제 오늘 이익선 씨의 휴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결혼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통 혼례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바로 기러기입니다. 선조들은 혼례 의식을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기러기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러기는 질서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킨다고 해서 으뜸 예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임새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혼이 난 후에도 남자는 사랑방에서 기거를 해야 했고 특히나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합방도 길이를 봐야 했던 예전에는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이 기러기를 이용한 겁니다. 부인과 잠자리를 하고 싶을 때 수컷 머리를 암컷 쪽으로 돌려놓는 건데요. 물론 암컷 머리도 돌려져 있다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기러기의 의미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코너에서 기러기 가족의 갈등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도시의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곡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이고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줄여서 중심 시간인데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방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둘째 딸내미라서 둘째랑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주로 박물관 많이 다니죠. 고공도 다니고.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데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고공도 좋고 생각보다 공부가 아니라 시원하고 가면 이런저런 도슨트 수업도 많고 체험들도 많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나게 놀려면 워터파크 같은 데도 좋을 것 같고요. 놀이공원 같은 데도 한번 데려가 봐야 될 것 같고. 좀 덥기는 한데 사람은 좀 많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뛰어놀기에는 놀이공원 같은 데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놀이공원 가도 그 기다리는 동안 이럴 때 위에서 이렇게 물 같은 거 쏴주더라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았어요. 전에 갔을 때. 그리고 물총놀이 뭐 이런 것도 파트타임 같은 걸로 진행을 해서 물총놀이 쇼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놀이공원이 괜찮겠네요. 아이들 방학은 부모들에게는 개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새끼 꼬박꼬박 먹여야 하고 집에서 계속 같이 있어야 하고 또 뭐 학원 가는 시간에 숨통 조금 트이는데 이번 주는 학원들도 방학을 합니다. 아이들 방학에 어디를 데리고 가야 할지 부모들에게는 이게 바로 숙제인데요. 더운 날씨에 차라리 시원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좋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의 문자 주제는 방학 중에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입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들고요.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통해서 무료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아이들과 이곳 갔었는데 참 좋았다 하는 곳 있으면 또 다른 학부모님께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해뒀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릴 거고요.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보내드릴게요. 5손가락에 풍선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이렇게 5손가락에 풍선 듣고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주제는 이번 주 주제는 방학이고요. 오늘은 방학 중에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0660번님께서는
평일에도 참 할 일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며칠 전에 같이 캠프를 갔던 친구들 생각납니다. 문자 주셨어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다녀오셨던 건가요? 캠핑.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뭐 이렇게 쌀 씻기, 뭐 상추 씻어오기 이런 거 시킬 수도 있고 또 아이들 나가면 정말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니까 좋아들 하죠. 0846번님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 추천합니다. 요즘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도 많이 있는데 이런 역사 공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전쟁기념관 그 실내 들어가면 시원하겠죠, 또. 그리고 4992번님께서도 저는 지난 토요일에 과천과학관 두 아이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입장료가요, 어른은 4,000원이고 아이는 2,000원이에요. 9시 반 정도에 개장을 하는데 오후 4시까지 구경을 하고 왔어요. 애들 데리고 신나게 과학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다양한 곳, 여름에 특히 좀 덥다 보니까 아주 이런 야외에서도 물이 있는 시원한 곳이 아니면 이런 좀 교육적인 현장들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여기 가면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아이들에게도 좋다 하는 곳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관계회복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속병까지 나면 가뜩이나 더운 날 진땀이 나게 되는데요.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에 화를 풀어드리는 수화기 같은 시간입니다. 관계회복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 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오늘 문을 열 때 네. 기러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러기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질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기러기 하면 요즘 뭐 어쨌든 떨어져서 생활하는 네, 떨어져서 부부, 생활을 가장.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기러기 아빠들 뭐 이 기러기도 이제 여러 기러기가 있죠. 다양한가요? 다양하게. 기러기 아빠들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가족을 수시로 만나러 가는 기러기를 원조 기러기라고 하고요. 원조 기러기. 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해외로 얼마든지 날아다니면서 돈을 아주 펑펑 잘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새들의 왕, 독수리 아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유학 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도 자녀를 유학을 보냈고 근데 이제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때에도 해외로 나갈 형편이 안 돼서 가족이 돌아올 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날지 못하는 펭귄 아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있죠. 예.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네. 또 찾아보니까 요즘에 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도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펴보면 옛날보다는 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으로 자식을 네. 유학 보내는 기러기 아빠는 조금 준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다른 형태 국내 기러기 부부들 또 기러기 가장들은 늘어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이 기러기 가정, 기러기 부부, 그리고 기러기 아빠 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은 근데 많이 있죠. 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줄어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무조건 이사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여건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어떤 투자 그게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과거에 많이 계셨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현실 무너진 공교육 그다음에 이제 뭐 치솟는 사교육비가 만들어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국내 교육 문제 뭐 이런 거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좀 유교적인 사상도 있는데다가 부부가 가정이 중심이 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유독 이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예. 우리 이제 과거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는 더 이전에 과거의 부모님 세대는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자식을 도시로 이제 맞아요. 공부시키는 가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은 절대로 부부가 떨어지진 않으셨다는 사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이 기러기의 어떤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이 되어야 그렇죠. 되겠죠. 조금 더 좀 심화된 가정 내 문제로는 네. 조금 더 좀 심각해지지 않았나. 그 상황적으로만 보면 그런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보통 그러면 기러기 가족들 실제 상담을 하시면 어떤 고민이나 갈등을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선은 외기러기 생활이 깊어지면 이제 아내나 자식과의 사이는 이제 멀어지게 돼 있죠. 예.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매일 같이 만나면서 뭔가 의논하고 이래야 맞아요. 되는 이런 관계인데 그게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계 자체도 좀 뜨악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또 아버지의 희생을 또 알아주지 않아요. 예. 맞아요. 자기 크기 바쁘죠, 아이들. 그리고 너무 어린 시절에 또 갔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그 관계 형성도 네, 어렸을 인간관계라든지 때, 예. 아니면 가족의 문화 특히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 뭐 이런 부분보다는 네. 자기가 이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 맞아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충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배우자의 외도가 유독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떨어져 지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정이 파탄 나고 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없고 아프고 외롭고 이런 삼고에 눈물밥을 먹으면서 이제 뒷바라지한 대가가 겨우 네. 이거냐. 그래서 인생 허무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자살하는 사례들도 이제 종종 이렇게 뉴스 시간에 접할 수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일상을 공유하는 그리고 또 부부가 되면 삶을 공유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통째로 좀 빠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의논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각자만의 이런 가족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의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뭐 네. 불륜, 이혼, 가정 붕괴, 유학 실패,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정말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살한 사건도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또 보도가 돼서 네네. 문제가 됐었고요. 기록의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자식들은 자식대로 뭐 채무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유대감은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학 실패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패배감이나 네네. 그런 불안함들, 안정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가정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더라도 남 같아서 부부 사이에 각방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거의 이제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죠. 왜냐하면 뭐 한 10년, 15년을 떨어져 지냈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자. 노후에 이제 이러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다. 남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했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 그때도 한 아빠께서 유서를 남겼는데 아빠처럼 너희는 살지 마라. 아빠는 몸 건강, 정신 건강 다 잃었다. 외로운 생활을 뒤로 한 채 세상을 이제 등진 50대에 이제 기러기 아빠가 아들한테 남긴 뼈아픈 이제 어떤 유언 내지는 유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채무의식, 자녀들이 채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경우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예를 들면, 한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가족 생계에 무거운 책임과 혼자 남겨진 외로운 생활에 이제 힘들어하는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네. 더 아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네. 또 너무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떠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빠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네. 아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큰 경우에도 네. 부담감에 사실은 너무 버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부모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또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고마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문화적인 갈등 플러스 내 주변의 유학파들은 우리 다른 부모들도 다 이거보다 더 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뿐이 모르는 자녀로 이제 성장할 확률이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나 네. 저쪽이나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케이스가 조금 더 나쁘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첫 번째 경우도 이 부채의식을 갖고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경우도 좀 걱정이 됩니다. 힘들어요, 그 경우도. 어깨 짊어진 짐이 너무 크기 네. 때문에. 예. 9421번님께서는 기러기 부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교육은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문자 주시기도 했고요. 3201번님께서는 저는 3년간 기러기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아이와 부인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아이와 서먹한 그 분위기가 없어지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좀 몇 살인지 보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서먹한 분위기. 예, 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쨌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서먹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요. 네. 왜냐하면 서먹하니까 그냥 각자 시간을 보내고 밥도 좀 따로따로 먹고 취미생활도 따로따로 갖고.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아예 오픈을 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서먹해진다. 그럴 수 있지. 예. 그러기 때문에 좀 함께하는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늘리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서로 좀 더 노력해보자라고 좀 노력을 서로 부모도 우선은 하고 함께하는 아이도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이제 취미생활도 갖는다든지 조금 의무적으로 밥도 우리가 꼭 저녁밥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먹는다라든지 밥 먹고 나서는 산책을 같이 나간다 이런 어떤 원칙들을 좀 정해놓으면서 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기준을 딱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절대적인 시간을 일단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여러분도 이 기러기 부부 또 기러기 가정 그리고 아이를 유학 보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지 뭐 고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를 토대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해바라기에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듣고 와서 지금 긴 또 깊은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요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오늘은 기러기 가족, 기러기 가장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본 이 노래 해바라기에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었죠. 네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난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어요. 사랑을 다시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의 불씨를 당겼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다음에 타인도. 네.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는데 사랑할 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지금 들어온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좀 함께 살펴보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살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신랑을 만나서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보수적인 시댁에서 빨리 아들을 낳으라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맘고생이 심했는데요. 갖은 고생 끝에 드디어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살 터울로 둘째 아들까지 낳고는 말썽쟁이 아들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 둘 다 공부에 욕심이 있었어요. 큰아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저도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 핑계로 따라갔죠. 그렇게 남편과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8년 하고 아들들이 이제 25살, 23살이 됐으니까 작년 겨울에 저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아들들은 빨리 한국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남편과 둘만 있는 게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왔더니 역시나 남편과 저는 서로 대면 서로 중간에 가구 하나 들여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화도 없고요. 오히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서먹해져서 한 공간에 있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제가 집을 얻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남편에게도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다행히 이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남편이 요구하면 저로서는 우선 생계부터 막막해지거든요. 이혼하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것이 걱정돼서 못하는 것이 참 슬프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발견이 되죠. 네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복합적이죠. 우선 대화의 문제가 갈등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한 공간에 있기 어려운 또 거. 이제 여자 문제가 있어요. 남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외도 문제 있죠. 경제적인 문제 있죠. 또 시댁 갈등도 아직 해결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 마음속에 과거 상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안고 있네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시댁과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도 어떻게 중간에 뭐 치료 과정이 없이 그냥 떨어져 계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고 풀고 이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 부부 같은 경우도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풀지 못하고 회피의 수단으로 기러기 생활을 선택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의하에 우리가 이혼하느니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 좀 떨어져 지내보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남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뭐 이제 추측을 해봐야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여자는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또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통해서 딱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 부부가 부부로 산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부모 역할에만 집중한 관계로 네. 살았구나. 그러니까 부부는 없고 부모만 남은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연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하고 사랑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예.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나이가 21살 그쵸.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자신의 삶을 산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뭔가 독립하고 홀로서기 하고 자기 인생에 주력해서 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던 예, 거죠. 두려움이 이제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성이 또 뭐냐면 여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시댁에서 아들을 빨리 낳으라고 했습니다. 이랬잖아요. 아들. 네. 아들을 빨리 낳으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교적이면서도 봉건적인 그러니까 며느리의 역할을 이제 또 강요하는 집안이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우리 여성이 특히 이제 이 가정주부가 어떻게 자기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성과라든지 이거는 엄마로서 내가 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다. 그쵸. 이거 하나로 이제 능력을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 부분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또 아이들은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어떤 걸 해야 하냐 이 고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네. 아이들 결혼할 때 나중에 네. 이 이혼했다라는 게 흠집이 될까봐 이혼까지는 안 하고 일단 좀 버텨본다라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게 버틸 때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뭐 이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네. 손은 놓고 그렇죠. 아이들 결혼은 네.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결혼을 기대하게 되실 거고 아까 부모로 네. 살다가 부부로 못 돌아오는 살 수 거죠.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네. 부모로 좀 사는 게 아니라 부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그 지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분이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아까 이제 자녀들 결혼 때문에 이제 이혼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인생을 사세요. 왜 제 핑계를 대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게 여기 사연에도 나와요. 아들들이 몇 년 전부터 빨리 한국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엄마 거죠? 빨리 한국에 돌아가.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마. 아 그런 뜻인가요? 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이 분명히 있죠. 이제 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있지만. 아이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일일이 나의 삶에 간섭을 하느냐. 우리들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데 엄마가 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제 이런 숨은 뜻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사연에서는 사연을 주신 분께서 이 생활고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짧게 좀 조언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저는 아까 그 노래 제가 추천한 노래 있었잖아요. 예. 이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눈물이 메말랐는지 안 메말랐는지 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떠올릴 때 네.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메말랐는지 저 만약에 눈물이 조금 나면 네. 다시 사랑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씨를 당기면 돼요. 불씨를 발견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하고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네. 아이들 엄마로서의 역할만 하지 말고 아내로서 이제는 조금 삶을 네. 중점을 두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메말랐으면요. 그러면서 메말랐다 이거죠. 만약에 메말랐으면 자신의 삶 아까 그 다시는 사랑을 못할 줄 알았어요. 사랑의 불씨를 당겨세요. 그다음에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자신의 20대, 30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뭐였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뭐였지?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개발해야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눈물마저 이 메말라버린 나를 조금 더 사랑해 보는. 네. 네, 그런 자기한테 초점 맞추는 거고 눈물이 만약에 남아있으면 남편하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명확하죠? 네. 네. 자,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이렇게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중심, 저희가 일부에서 방학에 자녀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를 받아봤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7909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굳이 좋은 곳 가려 돈 쓰고 고생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시골집 가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쪄먹고 시골에서 나는 채소 과일 먹고 또 냇가에서 물놀이도 하고요. 생각만 해도 저도 가고 싶네요. 문자 주셨고요. 7253번님께서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시원함이 있는 광명동굴 추천합니다. 지금 잘 해놔서요. 또 가까운 곳에는 강화도도 있고 전등사를 비롯해서 워터파크도 있어서 관광도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 가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방학에 자녀와 어디 가면 좋을지 고민하셨던 분들 좋은 조언이 됐길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저는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어제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이 전성기 안방마님 이익선 씨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